이딴 꼴 이제 못 봐주겠네. 미자가 청소도구를 바닥에 힘껏 내던지고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박 사장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자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저 악질 박 사장이 청소부 아줌마한테 쩔쩔매는 거야? 이 가전제품 매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도 나눠주세요. 자, 그럼 이들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새벽 6시 반 서울 변두리 대형가전 매장 앞에 한미자가 도착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죠. 파란색 앞치마를 메고 청소도구를 챙기며 오늘도 긴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구나. 미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며 넓은 매장 안이 환하게 밝아졌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빼곡히 진열된 그 공간에서 미자는 이미 3년째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매장 곳곳에 먼지를 털고 진열된 가전제품들을 하나씩 닦아나가죠. 스테인리스 냉장고 표면에 묻은 지문 자국들, 세탁기 위에 쌓인 먼지들을 정성스럽게 제거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바로 박기태 사장의 갑질과 모욕이었습니다. 걸레질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매장 뒤쪽 사무실에서 익숙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미자. 72세 박기태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자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벌써 시작이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청소용품을 정리했습니다. 박 사장의 하루 일과 중 첫 번째 순서, 청소부 갈구기가 시작된 겁니다. 왜 이렇게 물자국이 남았어? 눈은 장식이야, 장식이야? 박 사장이 성큼성큼 걸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뚱뚱한 몸집에 비해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죠. 늙으면 청소도 제대로 못하나? 아니면 일부러 대충 하는 거야?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 닦기는 처음에 제대로 하라고. 박 사장의 침이 튀었습니다.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해야지.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이래?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미자는 속으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아픈 날에도 나와서 일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니까요. 매장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베테랑 판매사원 윤지영이었죠. 42살의 윤지영은 이 매장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 박 사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윤지영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이 왔네. 봐봐, 청소부가 일을 이따위로 해놨어. 손님들 올 시간인데 이게 뭐야? 박 사장은 윤지영에게 말하면서도 미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매장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어? 윤지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가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박 사장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어서 부매니저 이정수도 들어왔습니다. 38살의 그는 박 사장 눈치를 살피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죠. 이정수는 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려 했습니다. 박 사장에게 밉보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동료들과 완전히 등지기도 싫어했거든요. 정수야,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사람 봤냐? 박 사장이 이정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좀 더 신경 써야죠. 이정수는 애매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미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미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정수도 처음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 보신만 챙기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실망스러웠죠. 그래도 이정수는 양반이지. 어떤 청소부는 일은 안 하고 휴게실에서 물이나 마시고 앉아 있더라고. 박 사장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제 잠깐 물 한 잔 마신 것까지 트집을 잡는 겁니다. 미자는 걸레를 더욱 세게 문질렀죠. 손끝이 빨갛게 부르터 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손이 아픈 게 마음이 아픈 것보다 나았거든요. 놀 시간은 언제나 있더라니까. 박 사장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젊은 여직원들, 나이든 남자 직원들까지 모두들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반응을 보이고 싶어도 보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손님들 올 시간이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박 사장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자 옆을 지나가면서는 일부러 어깨를 스쳤죠. 그러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는 불쾌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박 사장은 틈만 나면 이런 식으로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나이든 청소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언니 괜찮으세요? 윤지영이 박 사장이 사라진 뒤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런 일 하루 이틀이야? 미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죠. 매일 아침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해요. 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윤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쉬 들려. 미자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의 귀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죠.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오늘 특가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박 사장의 모습. 손님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이중적인 모습이 더욱 역겨웠습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모욕과 멸시, 그리고 은근한 성희롱 속에서도 미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언제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될까 싶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도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폭발할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때의 미자는 아직 몰랐죠.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의 일상은 여전히 박 사장의 갑질과 모욕으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자의 아들 준호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새 냉장고를 보러 온다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엄마, 우리 내일 그 매장으로 갈게요. 김형이 결혼 준비하면서 가전제품 사야 한다고 하네요. 미자는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을 만나는 건 반가웠지만 박 사장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쯤 미자가 매장 한쪽에서 진열대를 닫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뒤돌아보니 아들 준호가 친구 3명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성민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약혼자까지 함께였죠. 미자는 반가운 마음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준호야.
그리고 성민이도. 미자는 걸레를 내려놓고 손을 털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김성민의 어머니는 미자를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미자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성민이 결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축하해요. 미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냉장고 하나 장만하려고 왔어요. 미자 씨가 계시니까 더 반갑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박 사장이 나오더니 이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 한미자. 박 사장의 고함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가 손님한테 왜 말 걸어? 지금 일 중이잖아.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성민과 그의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 사장을 바라봤죠. 미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박 사장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은 무슨, 당장 바닥에 물기나 닦아. 박 사장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일이나 제대로 해. 김성민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약혼자 여성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죠. 아들 준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인데요. 준호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든 할머니든 상관없어. 여긴 일하는 곳이야. 박 사장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부답게 구석에서 일이나 해. 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친구들 앞에서 더 큰 소동을 벌일 수는 없었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장님 말씀이 맞아. 내가 일 중이었는데. 미자는 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너희들 냉장고 잘 보고 가. 김성민의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 씨, 죄송해요.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님. 저 원래 일하는 중이었어요. 미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손님들에게 돌아서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장고 보러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뒤였죠. 김성민의 어머니는 계속 미자를 신경 쓰며 불편해했고 준호는 분노를 참느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최신형 냉장고들이에요. 박 사장이 앞장서며 안내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모델들인데 특히 이 제품은. 미자는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면서도 귀는 아들 일행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설명이 이어졌죠. 이 냉장고는 정가가 200만 원인데 오늘 특별히 170만 원에 드릴게요. 완전 신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미자는 이상했습니다. 어제 그 냉장고의 가격표를 봤을 때는 150만 원이었거든요. 박 사장이 가격을 속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른 데 가서 알아볼까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성민이 냉장고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김성민의 어머니가 망설였습니다. 박 사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어머님. 이 가격은 정말 저희가 손해보고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시면 이것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미자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죠. 자신이 끼어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했으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김성민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생각해 보실 건가요? 이 특가는 오늘까지거든요. 그래도 큰 구매니까 신중해야죠. 김성민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 일행은 냉장고를 사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미자는 마음이 복잡했죠. 아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박 사장이 거짓말로 바가지를 씌우려 한 것도 화가 났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뒤 박 사장이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한미자. 내 때문에 장사 망쳤잖아. 박 사장이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손님이랑 떠들어서 분위기 깨뜨리고. 사장님, 저는 그냥 인사만. 미자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인사고 뭐고 간에. 앞으로 손님들이랑 말 섞지 마. 내가 뭔데 손님이랑 이야기해.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자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늘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괜찮다, 아들아. 원래 그런 사람이야. 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일 그만두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의 굴욕은 정말 참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미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아들 친구들 앞에서 당한 굴욕 이후로 미자의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참고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죠. 특히 박 사장의 행동들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면서도 귀는 사무실 쪽에 집중하고 있었죠. 박 사장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 냉장고 말이야. 흠집 난 거 어떻게 처리했어? 아, 스티커로 가렸구나. 잘했어. 손님들은 모르니까 괜찮아. 미자는 걸레질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흠집 난 제품을 새 것처럼 속여서 판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창고에 있는 그 세탁기들, 내 처남 가게로 몇 대 빼돌려. 어차피 본사에서는 모르잖아. 박 사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청소부의 말을. 오전 10시쯤 윤지영이 출근했습니다. 미자는 기회를 봐서 윤지영에게 다가갔죠.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미자는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 그 사람,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윤지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아침에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흠집난 제품을 새 것처럼 속여서 팔고 창고 물건들을 어디론가 빼돌린다고 하더다고. 윤지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저도 사실 의심스러운 게 많았어요. 정말? 네.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분명히 흠집난 냉장고였는데 다음 날 보니까 새 제품이라고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윤지영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창고 물건들이 자꾸 없어져요. 재고 장부와 실제 수량이 안 맞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자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니, 더 심각한 건
윤지영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직원들한테 하는 행동들이에요. 무슨 말이야? 신입으로 들어온 김미영 씨 있잖아요. 그분한테 계속 이상한 식으로 접근해요. 어깨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히려고 하고. 윤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미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당한 성희롱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애가 뭐라고 하던 무서워해요. 하지만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 잃을까 봐서. 바로 그때 박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지영아, 어제 그 손님 연락 왔어? 박 사장이 윤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 안 왔어요. 그럼 오늘 중으로 연락해봐. 그 냉장고 170만 원에 살 사람 없으면 160만 원에라도 팔아야지. 미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토요일에 아들 친구들에게 특가라고 했던 그 가격이 사실은 바가지였던 거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어디론가 나갔고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죠. 미자도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그때 신입 직원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26살의 미영은 이 매장에서 일한 지 2달 정도 되었죠. 언니 혹시? 미영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응, 뭔데? 사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제도 창고에서 물건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제 어깨를 만지면서 수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회식하자고 하고. 미자와 윤지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영아, 무서우면 거절해도 돼. 미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해서. 부모님 병원비도 있고.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문이 열리며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휴게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점심 맛있게 먹고 있네?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죠. 오후에 미자는 창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의 지시였죠. 창고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미자야, 혼자서 힘들지? 미자는 경계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사장이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가끔 직원들이랑 수군거리는 게 보이더라고. 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럼 됐고. 박 사장이 갑자기 미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자야,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알겠지? 미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사장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일해야 해요. 아, 그래. 그럼 계속해. 박 사장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미자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윤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늘 일찍 가세요. 제가 마저 할게요. 고마워, 지영아. 언니, 아까 그 얘기.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지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요.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의 범죄 행위들, 성희롱, 그리고 오늘 창고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제 정말 뭔가 해야겠다.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죠. 그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박 사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박 사장의 범죄 행위를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미자가 집 앞 골목을 걸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죠. 재수 씨. 뒤돌아보니 남편의 옛 친구 최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최성호는 미자의 남편과 어릴 때부터 절친했던 사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가끔씩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머, 성호 씨. 어떻게 여기까지? 재수 씨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간 좀 있으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찻집으로 향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성우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성호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저 그렇습니다만. 최성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재수 씨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최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최성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이 어려웠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미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는 모르시는 게 있어요. 최성우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미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고 있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죠. 그때 형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최성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떻게요? 형님 소유의 건물을 제 명의로 옮겨주셨어요. 당시에는 빚쟁이들 때문에 잠시 피해야 한다고 하셨죠. 나중에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성우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네, 맞습니다. 재수 씨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매장 건물이에요. 최성우가 서류를 미자 앞에 놓았습니다. 원래 형님 것이었는데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겁니다. 미자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최성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소유권 이전 일자는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던 시기와 일치했죠.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재수 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알면서도. 최성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네, 원래 재수 씨 것입니다. 형님이 저를 위해 잠시 맡겨두신 거였어요. 최성우가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이건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미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온갖 모욕을 당했던 그 건물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었다니. 성호 씨, 이게 정말. 재수 씨, 형님이 제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죠. 최성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재수 씨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적절한 때를 기다렸어요. 미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최성호의 고마움, 그리고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성호 씨, 이렇게 값진 걸 제가 어떻게. 재수 씨, 이건 원래 재수 씨 것이에요.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직접 말씀하셨을 겁니다. 최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미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대형 가전 매장 체인점에 임대되어 있었고 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럼 박 사장은?
세입자일 뿐입니다. 임대 계약서도 여기 있어요. 최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계약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네요. 미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박 사장이 사실은 자신의 세입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성우 씨, 이 일을 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성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재수 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혹시 도울 방법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미자는 아들 준호가 토요일 매장에서 당한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형님도 재수 씨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미자는 서류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죠. 박 사장의 갑질, 모욕, 성희롱, 그리고 오늘 알게 된 그의 범죄 행위들까지. 재수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윤지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 직원 미영의 두려워하던 모습도. 성우 씨, 혹시 건물주로서 세입자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임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왜요? 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알아봐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미자가 서류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하고 서류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 임대계약서, 그리고 월별 임대료 납부 내역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왔구나.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 사장의 범죄 행위도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도 그리고 자신이 당한 모든 굴욕도 이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으니까요. 건물 소유권을 되찾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평상시처럼 출근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박 사장의 모든 행동을 냉정하게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고 미자는 그것이 주는 힘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미자가 매장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박 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발신자를 확인한 박 사장의 얼굴이 급작스럽게 굳어지는 걸 보고 미자는 주의 깊게 지켜봤죠. 여보세요? 박 사장이 다소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자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 변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본사 기획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사장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 너머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말입니다. 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부터요? 미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벌써 소식이 퍼진 거였군요. 최성우가 약속한 대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소식을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새 건물주가 다른 업종을 넣으려 한다고?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매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이 먼저 들어오더니 박 사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죠. 이어서 이정수와 다른 직원들도 들어왔는데 모두들 박 사장의 통화 내용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를 올리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는 건가요? 박 사장이 연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팀장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장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박 사장의 통화를 지켜봤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사로 올라가겠습니다. 박 사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놓지도 못할 정도였죠. 박 사장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문이 열려 있어서 직원들에게도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박기태입니다. 혹시 우리 매장 건물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 있나요? 미자는 더욱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정말요? 부동산 중개인이 본사에 직접 연락했다고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새 건물주가 누군지는 알 수 없나요? 이름이라도요? 윤지영이 미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미자는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큰일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잠시 후 박 사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한 목소리였죠. 처남 나야. 큰일 났어. 매장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거야. 박 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본사에서 난리가 났어.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더라고. 미자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뭐, 내가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 있다고? 그럼 빨리 알아봐줘. 새 건물주가 누군지, 왜 갑자기 바뀐 건지 말이야. 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혹시 임대료를 많이 올리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업종으로 바꾸려는 건가? 이정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일자리가 위험한 건 아니겠죠? 젊은 여직원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매장이 문 닫는 건 아니겠죠?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박 사장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대며 상황 파악에 나섰고 직원들은 각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여보세요, 최 부장님? 저 박기태입니다. 혹시 우리 매장 건물 관련해서 박 사장이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새 건물주의 정체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본사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은 서둘러 정장으로 갈아입고 본사로 향했죠. 출발하기 전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너희들 오늘은 평상시처럼 영업해. 내가 본사 다녀와서 상황 설명해 줄게. 박 사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손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대충 넘어가고. 사장님, 정말 큰일인 건가요? 이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본사 가봐야 알 것 같아. 박 사장이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박 사장이 나간 사이 매장 분위기는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우리 매장 문 닫는 거 아니야? 젊은 직원 하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까요? 장사는 잘 되고 있는데. 이정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불안해 보였죠.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감당이 안 되면 매장을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영이 미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건물주가 바뀐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미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박 사장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후련했습니다. 언니, 혹시 새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윤지영이 계속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 미자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내내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에게는 평상시처럼 응대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저녁 6시쯤 박 사장이 본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직원들은 모두 박 사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이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 건물 임대 계약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계약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지영이 물었습니다. 문제는 새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는 거야. 박 사장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직접적인 연락은 안 된다고 하고 미자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최성우가 일부러 그렇게 조치해 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본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정수가 계속 물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만약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 나는 물론이고 이 매장 자체가 폐점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되는 표정이었죠. 특히 신입 직원 김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이 일자리가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본사 임원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어. 박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계약 연장 미팅을 잡을 예정이야. 상무까지 직접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그럼 새 건물주가 나타나겠네요? 윤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박 사장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른다는 거야. 임대료를 2배로 올릴 수도 있고 아예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어. 그날 저녁 미자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최성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호 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네, 재수 씨.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요일에 계약 연장 미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분들이 온다고 하네요. 그럼 저도 준비해야겠어요. 재수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상당히 큰 회사 임원들이 올 텐데. 그리고 박 사장도 있을 거고요. 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박 사장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대며 새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김 과장,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름이라도 말이에요. 박 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미팅인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럼 내일 미팅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매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으니까요. 특히 이정수는 박 사장에게 계속 빌붙어 다니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사장님, 혹시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이정수가 말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너는 그냥 평상시처럼 일해. 내가 알아서 할게. 박 사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이정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던 그가 이번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거였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자는 윤지영과 함께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 윤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언니, 저희가 모으고 있던 증거들 이번 기회에 써먹을 수 없을까요? 미자는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새 건물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박 사장의 비리를 알게 되면 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윤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 건물주에게 전달하겠어? 그건 방법을 찾아봐야죠. 윤지영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윤지영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일 미팅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재고 정리에 집중하는 척했죠. 뭐 하고 있어? 박 사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고 정리하고 있어요. 윤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혹시 수상한 얘기하고 있던 건 아니지? 박 사장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무슨 수상한 얘기요?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자꾸 수군거리는 게 보이더라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니겠지? 박 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일자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 맞아. 너희들 일자리가 걱정되겠지. 박 사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 너희들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니까. 윤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은 왜 기분 나빠? 사실이잖아. 박 사장이 더욱 비꼬듯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일자리 구하기 어려울 텐데. 미자를 노려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미팅이 잘 되기를 빌어야지. 안 그러면 박 사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새벽에 미자는 옷장에서 가장 정중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중요한 모임에 갈 때 입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왠지 당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매장에 들어서니 박 사장이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 미자야.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새 건물주랑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 깨끗하게 해놔. 네, 알겠습니다. 미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본사에서 미리 나온 직원이 매장을 점검했습니다. 계약 연장 미팅을 위한 사전 준비였죠. 박 사장님, 오후 2시에 미팅 시작합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물론입니다. 박 사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주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죠? 네. 그게 좀 답답합니다. 미자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오후 1시 반 본사에서 상무와 기획팀장이 도착했습니다. 박 사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회의실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손에 든 서류가 살짝 떨릴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새 건물주분은 언제 오시나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2시 정각에 오신다고만 했습니다. 박 사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휴게실에서 평소 입던 앞치마를 벗고 가방에서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화장도 다시 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언니, 어디 가세요? 윤지영이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미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올게. 미자는 매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재수 씨, 준비 다 되셨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 왔어요. 미자가 단단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류는 다 챙기셨고요? 미자는 서류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 임대계약서, 그리고 지난 며칠간 수집한 박 사장의 비리 증거들까지 모두 들어 있었죠. 재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떨리시지 않아요? 떨리긴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요. 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게 드디어 풀릴 것 같아서요. 2시 정각, 미자는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직원 출입구가 아닌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정장 차림의 미자를 본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윤지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김미영도 감탄했습니다. 이정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면접이라도 보러 가시는 건가요? 미자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앞으로 향했죠. 회의실에서는 박 사장과 본사 임원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기획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봐야겠습니다. 박 사장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정장 차림의 미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일어서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혹시 새 건물주분이신가요?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정장을 입은 미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한미자입니다. 박 사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본사 담당자가 소개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매장 건물주이신 한미자 사장님이십니다. 잠깐만요. 박 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매장 청소부예요. 네. 상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부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건물주라고? 말도 안 돼. 미자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놓자 본사 임원들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한미자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기획팀장이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소유하고 계셨나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어제부터입니다. 정확히는 고인이 된 제 남편의 유산을 되찾은 겁니다. 미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뺏어서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짜였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청소부로 일하신 거죠? 상무가 궁금해했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래 자리를 찾았죠. 미자가 박 사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괴롭혔던 청소부가 자신의 건물주였다니. 그럼 계약 연장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현재 매장 관리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자가 박 사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기태 씨. 미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 이 매장을 운영해 왔는지 저는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뭐? 미자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흠집 난 제품을 새 것으로 속여 파는 것, 창고 물건을 빼돌리는 것,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까지. 본사 임원들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그런 건 절대. 박 사장이 부인하려 했지만 미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부터 시작해서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말이죠. 박 사장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매장 계약이 파기되는 건가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매장은 그대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박기태 씨는 즉시 해고하시고 새로운 점장을 임명하세요. 미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고용을 승계해 주세요. 이 조건만 지켜주시면 계약 연장에 동의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법정에서 봅시다. 미자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들이 모두 드러날 게 뻔했거든요. 상무가 미자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즉시 해임하고 새 점장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박 사장은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괴롭혔던 청소부에게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미팅이 끝나고 본사 임원들이 떠난 뒤 매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개인 물품을 챙기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직원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언니, 정말 건물주였어요? 윤지영이 아직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그래.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미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미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저희한테 했던 일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네요. 맞아. 모든 걸 다 봤어.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었던 거야. 박 사장이 짐을 다 챙기고 나가려다가 미자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마지막 허세를 부리려고 했죠. 한미자, 당신 생각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미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박기태 씨, 조용히 나가세요. 더 추해지기 전에 말이에요. 추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박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이 저와 직원들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미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다 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소동 부리지 마세요. 박 사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결국 매장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매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점장이 되는 거예요? 이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내가 할 수 있겠어? 저요? 윤지영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너만큼 이 매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직원들도 너를 믿고 따르고. 미자가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이 부족한데. 경험은 쌓아가면 돼. 중요한 건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마음이야. 미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윤지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미영아. 미자가 김미영을 불렀습니다. 네.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김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정수는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박 사장 편에 서서 눈치만 보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이정수 씨, 미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야. 앞으로는 직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일해봐요. 이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미자가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매장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이 새 점장으로 임명되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본사에서도 만족해했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늘어났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거든요. 미자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장에 나와서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윤지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너희들이 걱정되어서.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윤지영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매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에게도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죠. 지영 점장님, 김미영이 기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매출이 지난주보다 또 늘었어요. 정말 다들 고생 많았어. 윤지영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정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도우며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고객 응대할 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정수가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김미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자는 매장 앞에 나가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간판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죠. 최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재수 씨,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시원해요. 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야 남편에게 떳떳해진 것 같아요. 그때 윤지영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손님들이 계속 칭찬해요. 매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다고. 당연하지. 이제 여긴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니까. 미자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계속 고생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미자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당신이 남겨준 유산을 제대로 찾았어요. 미자가 사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줬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매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건물이니까 당당하게 열쇠를 사용할 수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장 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존중하며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언니, 윤지영이 다가왔습니다. 본사에서 우리 매장이 이번 달 최우수 매장으로 선정됐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 미자가 놀랐습니다. 네, 매출도 늘고 고객 만족도도 최고래요. 모든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미자는 매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여긴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미자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매장은 더욱 발전했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었죠. 미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숨어있던 진실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미자의 이야기는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용기 있게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3년간의 굴욕이 결국 가장 값진 승리로 바뀌는 모습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